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사회복지학을 신강인데요. 미라클 필기노트 강의입니다. 미라클 필기노트 강의의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 이쁘죠? 이 교재가 2025년 대비 미라클 필기노트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2024년 대비 교재보다 좀 많이 업데이트를 했고요. 또 이 순서도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메모 쪽에 양쪽에 메모가 있거든요. 그 메모란에 2024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도 많이 넣어드렸고, 최근의 트렌드를 아시기 위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앞으로 보실 건데요. 이번 1교시는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라클 필기노트는 현강 수험생이 없는 가운데에서 촬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36강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6강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1교시는 오리엔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도 보실 거고, 기출문제도 오늘 개강했는데요. 같은 날 5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OT는 이렇게 공개해 놓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세요. 교재 앞에 보면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그 인포메이션 부분을 잠깐 보시죠. 우리 시험에 그 영역별로 기출문제도 영역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필기노트에 있는 목차 있잖아요. 그 목차와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 목차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똑같은 날, 오늘이 9월 11일이거든요. 9월 11일 날 기출을 개강했고 매주 수요일, 목요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1강을 촬영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촬영하는 그 시간도 9월 11일 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수, 목에 돼 있는데 다음 주가 추석이거든요. 그래서 추석 끝나고 나서는 일주일에 이틀이 아니라 3일, 4일 이렇게 잡아서 촬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보다는 진도가 빠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출을 여러분들이 풀기 전에 이론적인 부분을 좀 학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필기노트가 상당히 선행학습 차원에서 좋은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띄워놓고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기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방법론을 말씀드리려고요. 여기에 하고 필기노트, 제가 커리큘럼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커리큘럼의 내용을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제 캐스트 영상에도 있는데요. 자, 기출하고 필기노트를 동시 진행하셔라. 이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풀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필기노트를 본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기출을 풀어보는 것이죠. 이 필기노트 내용은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들을, 제가 판서 수업했던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핵심 지문 기출 총정리,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핵지총이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가지로 하되,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실천 파트를 했잖아요. 실천 파트를 했으면 실천 파트의 문제를 푸는 거죠. 이해되시죠? 또 하나 해볼까요? 정책 파트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책 파트의 필기노트를 봤으면 정책 파트의 기출을 푸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법령을 했다. 자, 법령 파트의 필기노트를 봤다. 그러면 법령의 문제를 푼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써드린 이 세 가지 영역이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빅3 영역이에요. 자, 실천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가 최근에는 5문제까지도 나왔는데요.
대개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 파트는 한 8문제에서 9문제까지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법령 파트는 기본적으로 3문제가 나오는데 최근에 5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벌써 몇 문제입니까? 15문제가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잘 정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외에 나머지 영역 있죠. 그 외에 나머지 영역이 있는데 나머지 영역에서는 대개 한 문제 나와요. 대개 한 문제 나오는데 어떤 데서는 2문제까지도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영역이 뭐가 있느냐? 실천 기술 파트가 있고 지역사회복지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 파트가 있고, 맞죠? 행정 파트.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인행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5개 영역인데 그 5개 영역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또 3문제까지 최근에 낸 적도 있어요. 그건 이례적인 거고요. 대개 안 나오거나 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 부분을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는데 필기노트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개 이제 필기노트 같은 경우는 재시생분들이 많이 보죠. 초시생보다는 재시생분들이 많이 보는데 어찌됐든 저는 상당히 뭐랄까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습 효율성은 이 필기노트하고 기출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또 수험생들이 1년 동안의 시즌이 끝날 때 리뷰를 해보면 이 2개의 강의를 많이 봅니다. 자,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인포메이션에 있는 첫 번째 내용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쭉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은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2024년에 국가직 문제와 지방직 문제에 대한 총평, 그것을 넣어드렸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시험날 이제 우리 메가 공무원 본사에서 요청을 해요. 교수님들께 요청을 하면은 이 양식에 의거해서 쭉 정리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당일날 이 내용들이 업로드가 되고 여러분들 아마 이걸 보셨을 거예요. 이 내용들을 교재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한 줄 총평만 보면 국가직은 쉬웠다. 90점 이상이면 경쟁력이 있었다. 지방직은 85점 이상 획득하면 경쟁력이 있었다. 이것도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국가직과 지방직 문제를 비교했을 때 비슷비슷한데 지방직이 조금 약간 어려웠던 그런 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24년 국가직 9급 시험 총평,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2024년 6월 22일 날 지방직 9급 시험 총평이 있잖아요. 그 총평의 맨 아래를 보시면 2025 대비 학습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오케이. 우리는 여기에 좀 착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파란색 바탕만 보시면 돼요. 정책, 실천, 법령 영역의 이론학습 정리는 필수적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실천, 정책, 법령의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은 필수다, 꼭 알아놔라 라고 하는 것을 주문했고요. 자, 두 번째는 커리큘럼입니다. 이 커리큘럼이 쭉 교수들마다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때문에 교수들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커리를 잘 따라오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춤형의 커리가 있겠죠. 예를 들어 난 초시생이다. 그러면 초시생에 맞는 커리가 있을 거고, 나는 재시생이다. 그러면 재시생에 맞는 커리가 있을 건데 그 커리큘럼을 잘 미리 좀 결정을 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암기요. 우리 시험은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을 절충해야 됩니다. 절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까지 많은 수험생들을 보면 이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것을 등한시한다. 그러면 고득점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 등한시되면은 고득점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암기법, 암기를 하는 대목을 어디에서 좀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필기노트입니다.
자, 이 암기법은 필기노트가 가장 좋은 자료예요. 가장 좋은 교재입니다. 필기노트에 거의 대부분을 써놨습니다. 필기노트에 아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지는 암기법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막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 비주도 있죠. 당연히 이해해서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집중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점수가 80점 정도에서 머물러 버려요.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그래서 암기를 꼭 잘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기노트를 10분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번을 보시면 암기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 사회복지학개론은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에 더욱 집중하고 그 다음 제가 드리는 필기노트에 암기법을 활용하거나 자신만의 암기노트 또는 암기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죠. 이게 기출에 나왔네, 이거는 암기법이 없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출이 있잖아요. 이 기출은 문제잖아요. 문제. 맞죠? 문제. 기출은 문제풀이에요. 자, 이 문제풀이는 ASB 중요해요. 기출 문제풀이는 ASB 중요해요. 미리 했자, 미리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매고 그 다음에 틀린 거 위주로 복습을 하는 거죠. 이 3단계를 하셔야 돼요. 3단계. 예습하고 채점하고 복습하고. 문제는 이게 중요하죠. 문제는. 이해됐죠? 네. 필기노트가 있는데요. 필기노트는 문제가 아니죠. 이론이죠. 이거는. 필기노트는 이론이에요. 이것은 복습이 중요하죠. 복습 강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기노트나 이론 같은 경우는 예습하지 마세요. 그냥 수업 들으시고 제가 판서하는 것들 꼼꼼하게 적으시고 그것을 잘 복습만 해주세요. 복습을 딱 한 번 하지 마시고 2번, 3번, 4번 많을수록 좋아요 라고 많이 말을 하죠. 여러분 이 필기노트는 이렇게 얇아요. 아주 얇죠. 이 필기노트는 얇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10번도 봅니다. 10번도 본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강의 끝날 때 이것을 단권화해서 여기 안에다가 많은 걸 적어 놓을 거 아닙니까?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10분 활용해서 하시면 좋겠다. 자, 결론 내면 문제풀이는 예습이 필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기노트와 같은 이론은 복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채점을 해야 돼요? 왜 채점을 해야 되죠? 채점 안 하고 그냥 너무 많이 틀리면 창피하니까 채점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아니요, 채점하는 게 좋습니다. 왜 좋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볼 때 모든 문제를 다 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틀린 문제나 내가 이렇게 센스로 이렇게 딱 찍었는데 맞았다. 그런 문제까지. 그래서 채점을 매는 이유는 나중에 추후에 틀린 문제나 그 다음에 혼동이라고 쓸게요. 자, 혼동한 문제나 틀린 문제나 혼동한 문제, 혼동했는데 맞아버렸네. 그런 문제들, 혼동한 문제, 그 문제들만 보기 위해서는 채점이 필수예요. 채점을 해야 알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채점을 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공부 시간이 확 압축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는 시험장에서 다시 안 틀리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기출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역대 공개된 문제. 거기 보면 국가직은 2007년도부터 공개가 됐고요. 지방직은 2009년도부터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매년 제가 2007년도부터 노량진에서 강의를 했어요. 물론 지방에서는 2002년부터 했는데 지방에서 하다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2007년도부터 공개된, 2009년도부터 공개된 그 문제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 전에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에 의해서 복원한 문제, 저도 갖고 있긴 있지만 완전히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푸실 필요가 없어요. 공개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부분이 몇 번 나왔다. 숫자가 아무것도 안 써진 것은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번 나왔다라는 것을 숫자로 표기해 드렸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족집게 특강 할 때 항상 40제씩 하는데 여기에서 잘 나왔던 거 40선을 골라내고 거기에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족집게 특강, 고가직의 일주일 전 족집게 특강, 지방직의 일주일 전 족집게 특강, 그걸 통해서 또 마지막 핵심 정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실천하고 정책하고 법령 파트가 넓어요. 칸이 정책이 제일 넓어요. 그래서 이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방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있는데, 자, 서울시는 여러분들이 페이지 쭉 넘겨보세요.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자, 서울시는 미공개 출제 문제를 포함했다. 이 문제, 기출문제 안에 보면요, 오지선다가 있거든요. 그 오지선다가 기억에 의해서 복원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문제가 사지선다도 있고 오지선다도 있는데, 서울시 문제가 사지선다인 것은 공개가 된 거예요. 정확한 문제고, 오지선다는 기억에 의해서 복원한 문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서울시는요, 인사혁신처 수탁으로 낸 게 아니고, 서울시는요, 그렇습니다. 자체 출제로 냈어요. 서울시에서 교수님들을 섭외해가지고, 교수님들이 냈겠죠. 대학 교수님들이. 자, 그분들 섭외해서 이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의 문제는 인혁처 문제와 다르게 조금 지역적입니다. 지역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왼쪽에다가, 서울시 그 도표 찾으셨죠? 서울시 왼쪽에다가 참고라고 쓰시면 됩니다. 서울시 왼쪽에다가 참고라고 쓰시면 돼요. 서울시는 인혁처 문제가 아니니까 국가직하고 지방직 문제를 더 많이 보시고요.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럴 때 서울시 문제를 좀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이 통계 자료는 뭐냐면요, 2022년, 23년, 24년 3개년치의 통계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서 쓸 때 서울시나 다른 한 군데만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대구나 서울시나 부산이나 대전이나 세종시나, 여기는 눈치 작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서울시 쓰겠어. 그럼 서울시 쓰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남, 전북, 경남, 경부, 충남, 충북, 강원도까지 여러 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 쪼개져 있는 지역은 어디 지역은 점수가 확 높고 어디 지역은 낮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통계들, 관연도의 통계들, 2023년 통계, 2024년 3년 통계, 4년 통계, 3년치, 이 3년치의 통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원서 접수를 어디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어느 정도 설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를 넣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2021년은 보실 필요가 없는 게 2021년까지 사회, 과학, 수학이 들어왔고 이거 선택 과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조정 점수를 했어요. 조정 점수. 그래서 우리가 전공 과목이 들어와서 100점 만점으로 한 것은 2022년부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통계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이 통계표 마지막에는 보호직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회복지직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보호직 공무원 합격선이 있어요. 보호직 공무원 합격선을 보시면 2023년도에 남자가 67점, 여자가 73점이었죠. 이렇게 점수가 확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형사소송법이 어려웠어요. 이때 형사소송법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2024년에는 형사정책으로 바뀌었죠, 과목이. 그래서 형소법을 이제 안 해요. 형사정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사정책이 나왔던 2024년에 커트라인을 보면 82점, 85점이에요. 남자는 82, 여자는 85거든요. 근데 인원수를 봐봐요. 인원수가 50명, 21명이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5, 3, 15,
3배가 줄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 2, 3은 6. 3배가 줄었어요. 3배가 줄었으니 점수는 올라갈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점수가 그 인원수가 많으면 커트라인 점수는 떨어지고 인원수가 좀 적으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도 쉬웠어요. 2024년 문제도 5과목이 어느 정도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커트라인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사회복지학 교수입니다. 국어와 영어 출제 유형이랄까요? 그게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2025년에 출제 유형이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 유형 바뀐 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샘플을 보여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5년에 변경된 유형은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 제가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샘플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보셨어야죠. 그렇죠? 국어, 영어 이 2가지 과목에 한정해서 유형이 바뀐다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샘플을 좀 한번 보셔요. 제가 알기로는 지문이 좀 깁니다. 지금보다는 지문이 좀 긴 패턴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암기 과목에 암기를 안 해놓으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과목의 지문이 그렇지 않아도 좀 길잖아요. 그런데 더 길어진대요. 그러면 더 길어지면 시간을 잡아먹어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3과목 형사정책, 복지학, 한국사, 그 다음에 행정법, 복지학, 한국사, 이 3과목이잖아요. 이 3과목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고 시간을 세이브해야 변경된 유형의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면서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메가 공무원 전국 연합 모의고사가 있어요. 5과목 보는 거 있는데 그게 12월부터 아마 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시험 보기 전까지 전국 모의고사 학원에서 실시하는 거, 사회복지학은 제가 출제하겠죠. 자, 그런 문제들을 한 3번 정도는 푸셔야 되지 않을까요? 3번 정도 풀면서 문제 푸는 순서도 잡고, 그 다음에 변경된 유형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구나, 그것도 좀 이렇게 상기하시고, 이해되셨죠? 시험 문제 푸는 순서도 잡아주시고 그런 것들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합격 수기가 있는데요. 최종 합격 수기인데, 한 친구는 동작구청, 한 친구는 노원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의 글을 좀 실어드렸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독해서 읽어주실 만해요. 이분들이 어떻게 공부했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가짐을 했고, 또 면접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채용은 제가 생각할 때 좀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줄 것 같다라고 한 것은요, 전체 파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파이는 줄어들 것 같은데, 우리가 시험 보는 해당 직렬들 있죠? 보호직하고 사회복지직이 있어요. 자, 보호직은 이미 줄일 만큼 줄여놨어요. 50명까지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더 뽑지 않을까? 여성도 마찬가지. 20명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직도 많이 줄였거든요. 많이 줄였는데, 지방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이 아무래도 수도권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은 원래 좀 적게 뽑았던 지역이고,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해됐죠? 제 생각이에요. 제 내피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채용 인원하고 합격하다고 비교를 해보면, 앞에 이제 통계 자료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번에 특이 사항이 있었어요. 채용 인원이 1명이나 2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되게 점수가 올라가죠. 아무래도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 보면 1명을 뽑는데 97점이 나온 것도 있어요. 1명을 뽑는데 97점이 나온 적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1~2명의 점수가 낮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원서 접수 이제 내년 2월 정도 할 건데 원서 접수할 때 조금 생각하고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점수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원서를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0점에서 머무른다. 아, 나는 85점 이상 잘 나온다.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건데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응시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쓰기 전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통계 자료를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데이터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만한 지역에 꼭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컨텐츠를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별표 셋. 두 번째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입니다. 별표 둘.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입니다. 별표 하나. 그 다음에 기타, 노인, 아동, 장애인, 학교사회복지, 여기 안에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다 있겠죠. 별표 둘.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중요한 데인지 아시죠? 별표 다섯. 사회복지 행정이 있습니다. 별표 하나. 사회복지 법령도 좀 중요도가 중간 정도는 높아요. 왜?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표 둘.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안 나올 때 거의 없었어요. 근데 두 문제까지 출제된 적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문제예요. 자, 별표 하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써보세요. 이게 안 나오거나 한 문제예요. 안 나오거나 한 문제. 되게 여기 영역별 문제에서 가장 적은 문제 수는 인행사예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가장 적은 수의 문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영역을 다 쪼개드렸어요. 이 순서대로 쭉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부록이 있는데 부록을 한번 펴보실래요? 자, 부록입니다. 178쪽입니다. 178쪽의 부록을 보시면 첫 번째는 실천 모델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 이론서에 다 있었고요. 현강의 수험생들한테 코팅해서 다 나눠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인강 보는 여러분도 코팅하시라고 학습 자료실에 넣어드렸어요. 학습 자료실에 들어가서 모델 치면 파일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출력해서 코팅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복지 연역이 나옵니다. 2007년에서 2024년까지 출제된 한국의 복지 연역 정리입니다. 자, 여기서는 연도를 알아야 되죠. 연도수는 나이라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잘 출제됐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암기법인데요. 자, 185쪽입니다. 185쪽을 보면 암기 문장으로 보는 사회복지학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암기법을 강조했기 때문에 암기법에 해당되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이거 교수님이 말한 건데 그러면 이제 거기다 체크해 놓고 복습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뒤에 있는 부록은 강의로 나가지 않아요. 부록은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보시라고 넣어드린 거고, 그러면 어디까지 수업이냐? 175쪽까지예요. 175쪽까지가 바로 수업과 연관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챕터 1이죠. 챕터 1이 바로 이거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다가 별표 셋 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시험에 잘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44쪽을 열어보세요.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46쪽을 열어보세요. 제가 이제 올해 필기노트에다 넣은 게 이 메모에 보면 기출이 있어요. 기출. 이 기출은요. 메모에 있는 기출이요. 메모에 있는 기출은 2024년 국가직 지방직 문제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에 기출 문제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미라클을 보다가 좌우에 메모에 있는 것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되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고 한 군데만 더 볼 건데요. 앞에 기출 적용이 있었고 57쪽 열어보세요. 57쪽. 자, 57쪽에 보면은 밑에 본문에 또 기출이 있죠. 오케이. 본문에도 기출이 있고 그 다음에 메모에도 기출이 있다. 59쪽 한 번만 더요. 59쪽엔 또 어디 있어요? 그쵸? 메모에 있죠. 이런 기출 박스가 있어요. 이 기출 박스는 무조건 별표를 많이 쳐야 돼요. 왜? 기출 문제니까. 기출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박스가 나왔다. 지금 이야기를 한꺼번에 해드리는 거예요. 별표를 3개 이상은 쳐야 됩니다. 기출 박스가 나오면 3개 이상은 쳐야 됩니다. 기출 문제를 계속해서 약간 변형하는 스타일로 문제를 많이 내시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좀 쉬었다가 44쪽의 사회복지 실천의 1번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시죠.